세탁소 근처 검은색 세단 안. 한예라의 손에서 망원경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는 격렬하게 흔들리는 어깨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차기범의 품에 안겨 입술을 움직이는 모습. 아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망원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세탁소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부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영채가 차기범의 딸.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영채, 차정원, 차기범, 그리고 차수아, 수아, 우리 수아.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가짜 신분으로, 한혜라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 딸, 내 딸이었어. 차 안은 한혜라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여전히 차정원과 차기범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한혜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세탁소 앞에 멈춰선 고급 세단이 한 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주하늘이 조용히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들어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제 냄새와 다림질하는 김의 열기가 낯익게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차기범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들어오는 낯선 남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차정원이 달려가 차기범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왔구나. 차기범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분이. 아빠, 내 약혼자야. 차정원이 주하늘을 소개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하늘이라고 합니다. 차기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왔어요. 정원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조미향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머, 정원이 왔어? 그리고 이 멋진 남자는 누구야? 미향씨, 우리 정원이 약혼자래요. 차기범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미향은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정원아, 너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 저녁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전. 조미향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하늘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입니다. 비법이 있으신가요? 조미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정성껏 끓이는 게 비법이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주하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기범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원이 약혼 축하한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기범은 주하늘의 직업과 가족에 대해 물었고 주하늘은 정중하면서도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미향은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고 차정원은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기범은 주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늘씨, 우리 정원이 잘 부탁해요. 이엔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열이 내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주하늘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조미향은 차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원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차정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환한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위로처럼 전해졌습니다. 한예라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분수만이 쉼없이 물을 뿜어냈습니다. 한예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예라가 말했습니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한예라는 손짓으로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윤비서는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한예라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작은 무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예라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차수아, 그리고 날짜. 한예라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한데? 한예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윤비서가 물었습니다. 한예라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조미향의 진술서였습니다. 조미향은 수아가 10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 그런데 이 무덤의 날짜는 15년 전이야. 윤비서도 고개를 가까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예라는 사진을 내려놓고 윤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차정원. 한예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 그 애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 네, 부회장님. 신중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윤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 공난숙도 진 회장도 눈치채선 안 돼. 한예라가 경고했습니다. 윤비서가 나가고 한예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예라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린 차수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4살배기 아이. 한예라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한예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을게. 꼭 찾을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예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 전 그 비오는 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 3일 후에 돌아오겠다던 약속. 그리고 차 사고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예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수아의 첫 돌 사진. 3살 때 유치원 사진. 4살 생일 사진.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빈 페이지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한예라가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예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찾아야 한다는 집착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탁소 근처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예라는 망원경을 들고 세탁소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끈 채 1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익숙한 실루엣이 골목 저편에 나타났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한예라는 망원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정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한예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세탁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차정원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 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차기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정원은 뛰어가듯 달려가 차기범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예라는 망원경을 더 가까이 눈에 댔습니다. 차정원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딸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설마. 한혜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이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양손으로 망원경을 꽉 잡았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차정원과 차기범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부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혜라의 손에서 망원경이 떨어졌습니다. 망원경은 조수석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혜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영채가 차기범의 딸이라고?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채라고 소개된 그 여자. 실은 차정원. 차기범의 딸. 그렇다면 차수아. 한혜라는 다시 망원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차정원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혜라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수아야. 우리 수아. 한혜라가 흐느꼈습니다. 차 안은 그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여전히 차정원과 차기범이 행복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자신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 딸. 내 딸이었어.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난숙. 그 여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정원이 가짜 주영채라는 것을. 한혜라는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딸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혜라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한혜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무태 안경을 낀 사설탐정이었습니다. 그는 한혜라 맞은편에 앉으며 두꺼운 갈색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사설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호적 등본이 있었습니다. 차수아에서 차정원으로 개명.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개명 사유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미향 씨가 법정 대리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한혜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차정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설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중학교 출석부, 고등학교 졸업 앨범, 모든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함께하지 못한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설탐정이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파일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최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차정원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습, 주영채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주영채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차정원 씨는 현재 주영채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설탐정이 보고했습니다. 주영채 본인은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공난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네. 공난숙 회장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차정원 씨에게 주영채 역할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한혜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양그룹과의 혼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주영채가 돌아올 때까지 대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한 주영채. 그녀는 버린 친딸 차수아였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하네라가 사설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이 조사는 절대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직업윤리상 당연합니다. 사설탐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네라는 혼자 남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차정원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네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되찾을 거야. 누가 막든. 하네라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 이제 그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하네라의 뒷모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과의 대결, 진실을 밝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품에 안는 일. 모든 것이 하네라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네라와 차정원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바다처럼 시원해 보이시네요. 하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전 조금 답답해요. 차정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적시고 물러갔습니다. 차정원이 멈춰 서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전생에 우리 모녀였을 것 같아요. 차정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네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요. 어머니랑 있으면 편안해요. 제 엄마보다 더. 차정원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네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야? 차정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저를 통제하려고만 해요. 마녀처럼. 마녀. 하네라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고 제 생각은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예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뺨을 때리고. 하네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차정원은 하네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당연한 거야. 하네라가 말했습니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하네라는 차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누구의 딸이든 무슨 일이 있든 난 널 소중하게 생각해. 차정원은 하네라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졌던 기억.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낙인. 가난 속에서 자라온 세월.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네라도 함께 울었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놓쳐버렸던 시간들.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네라가 속삭였습니다. 차정원은 하네라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왜 사과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네라는 차정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어머니. 차정원이 다시 하네라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한 채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석양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네라는 차정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정말요? 차정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약속해. 하네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네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모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은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한혜라와 공난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차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한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될 사이인데 자주 만나야죠. 그러게요. 공난숙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혜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채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나요? 공난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잘 지내죠. 세훈이와 사이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혜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행이죠. 공난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한혜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네. 공난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혜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공난숙은 당황하며 찻잔을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채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한혜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요. 저 애가 제 소중한 며느리니까요. 그야 당연히 소중하죠. 공난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혜라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전 제 사람들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누가 건드리든.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한혜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아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차 맛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초대할게요. 공난숙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한혜라가 되물었습니다. 공난숙은 말을 삼켰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또 뵙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 네. 영채를 잘 보호하세요. 제 며느리니까. 한혜라가 강조했습니다. 공난숙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우아하게 VIP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공난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공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실장, 한혜라가 뭘 알고 있는지 조사해. 빨리. 한편 레스토랑을 나온 한혜라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한혜라가 짧게 말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난숙은 이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한혜라는 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부회장님, 추가 조사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보고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혜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 한혜라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한혜라의 집무실은 넓고 세련되었습니다. 대형 책상 뒤에 한혜라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황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요청하신 조사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황 실장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주영채의 최근 동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현재 유럽에 체류 중입니다. 황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일주일, 밀라노에서 사흘 머물렀고 지금은 로마에 있습니다. 혼자?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네. 남자친구 박경신과 동행했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 실장이 답했습니다. 한혜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영채의 호텔 체크인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SNS 활동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계획은?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자 기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채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세요.
귀국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즉시 저한테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황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황 실장. 한혜라가 황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부회장님. 주영채가 귀국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황 실장을 봤습니다. 차정원을 완전히 주영채로 만드는 거예요. 황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차정원은 이미 주영채로 살고 있어요. 전 그걸 합법화하는 거예요. 한혜라가 설명했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난숙의 약점도 파악하고 있어요. 주상철 사건 기억하죠?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전 사건이죠.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세요. 모든 기록을 입수하고 증인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한혜라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종결되었다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차기범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황 실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빠르게 움직이세요. 한혜라가 강조했습니다. 황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나가고 한혜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아. 한혜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네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한혜라는 책상 서랍에서 차정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차정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영채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한혜라는 결연한 표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차정원의 오피스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비서가 미리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차정원이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TV가 켜진 채로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주름, 볼의 보조개, 작은 점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우리 딸. 한혜라가 속삭였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옷들이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옷들이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티셔츠, 구멍난 청바지, 달아빠진 재킷. 차정원의 진짜 옷들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낡은 재킷을 만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울 위에 2개의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신분증과 차정원의 신분증. 한혜라는 차정원의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차정원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 차정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딸 혼자 견뎌왔습니다. 어머니. 한혜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정원이 소파에서 일어나 한혜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눈은 아직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정원아.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여기 어떻게? 한혜라는 신분증을 황급히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미안해. 깨웠구나.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차정원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한혜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정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차정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한밤중에요? 차정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난
어머니. 차정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감상적이 됐나 봐. 무슨 일 있으세요? 차정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냥 가볼게. 잘 자. 한혜라는 황급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정원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한혜라는 이미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차정원은 문 앞에 서서 한혜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차정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혜라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건양그룹 회의실은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큰 테이블 양쪽 끝에 한혜라와 공난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한혜라는 테이블 위로 두꺼운 파일을 던졌습니다. 파일이 공난숙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어보세요. 공난숙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차정원 신상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차정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공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한혜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주영채가 아니라는 것. 회장님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 공난숙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한혜라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죠? 영채가 잠시 해외에 있어서. 공난숙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한혜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주영채는 파리에 있어요. 박경신이랑 헤어지고 방황 중이죠. 공난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정원에게 해를 끼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차정원한테 아무. 한혜라는 돌아서서 공난숙을 노려봤습니다. 20년 전 주상철 사건 기억하시죠? 공난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차기범이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누군지도 짐작하고 있죠. 공난숙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을 건드리면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칠 거예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은 밝힐 수 있죠. 부회장님이 감히. 공난숙이 분노했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제 사람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누구든 무엇이든 희생시킬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차정원이 그렇게 소중해요? 공난숙이 물었습니다. 목숨보다. 한혜라가 즉답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아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공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 없으시죠? 한혜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공난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차정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회장님한테도 이익이에요. 위협이네요.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한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한혜라는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주영채 귀국 날짜 알려주세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공난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젠장. 공난숙이 욕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주하늘에게 전화했습니다. 주 대표 당장 와봐. 한편 복도를 걷는 한혜라는 차분했습니다. 첫 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공난숙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혜라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 한쪽을 차지한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한혜라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주상철 사건의 재판 기록이었습니다. 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요. 한혜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비서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과 증인 진술서입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낡은 컨테이너, 바닥에 쓰러진 주상철의 시신. 한혜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세요? 윤 비서가 물었습니다. 머리에 난 상처 위치. 한혜라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차기범이 휘두른 각도와 맞지 않아요. 당시 변호인도 그 점을 지적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한혜라는 증인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목격자가 한 명뿐이네요. 네. 공난숙 회장입니다. 윤 비서가 답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일한 목격자가 공난숙. 그리고 그녀는 주상철의 아내.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입니까? 당연하죠.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주상철의 보험금도 받았을 거고. 윤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수령 기록입니다. 사망 한 달 후 30억을 받았습니다. 한혜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30억. 거액이네요. 그 돈으로 더 크라운 캐피털을 설립했습니다. 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한혜라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동기도 있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 모든 게 공난숙을 가리키네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죠.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과 협력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2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돈은 기억해요.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면 증언할 사람이 나올 거예요.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왜요? 공난숙 회장과 전면전을 벌이는 겁니까?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윤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딸이라고 하셨습니까? 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제 친딸이에요. 윤 비서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차수아가? 네. 차정원이 차수아예요. 한혜라가 확인해줬습니다. 윤 비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지금 상황이 엉망이죠. 한혜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친딸이 가짜 신분으로 제 며느리가 되었어요. 회장님은 아십니까? 아직 몰라요. 곧 말할 거예요. 한혜라가 답했습니다. 윤 비서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움직이세요. 한혜라가 지시했습니다. 윤 비서가 나가고 한혜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차정원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4살 배기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한혜라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한혜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차기범은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혜라가 들어섰습니다. 단아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왔어. 차기범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기범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일어나. 하지만 한혜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기범은 급히 카운터 밖으로 나와 한혜라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들어주세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차기범은 한혜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어나. 그러고 말해.
한혜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세탁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기범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차기범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전 최악의 엄마였어요.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을 버렸어요. 4살짜리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차기범은 조용히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3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차 사고가 났고 기억을 잃었어요. 20년이 지나서야 딸을 찾기 시작했죠. 그 딸이. 차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원이에요. 한혜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정원이에요. 차수아가 제 친딸이에요. 차기범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혜라는 놀라 차기범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비밀번호. 차기범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더라고. 그리고 정원이를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뭘? 차기범이 물었습니다. 정원이를 혼자 키우게 해서요. 제가 있었으면 정원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한혜라가 흐느꼈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원이는 잘 자랐어. 착하고 강하게. 고마워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정원이를 잘 키워줘서. 차기범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한혜라가 다짐했습니다. 정원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진실을 말할 거야? 차기범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면요. 지금은 정원이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정원이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야. 차기범이 말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거. 한혜라는 차기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차기범도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협력해 주시겠어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차기범이 답했습니다. 정원이를 위해서라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원이라는 공통분모가 둘을 연결했습니다. 공난숙 회장 조심해. 차기범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해. 알아요. 한혜라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또 올게요. 정원이한테 잘해줘. 차기범이 당부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한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서며 한혜라는 가슴의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차기범과의 협력.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세련되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에 걸린 그림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이 나란히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 그림! 차정원이 감탄했습니다. 한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낙찰받은 그림이야. 차정원은 이승환 화가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추상화였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실물로 보니 더 좋네요. 안목이 뛰어나. 한혜라가 칭찬했습니다. 이 화가는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차정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경매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 실력이야. 두 사람은 다른 그림들을 둘러봤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딸의 취향, 딸의 웃음, 딸의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차정원이 멈춰 섰습니다. 엄마와 딸이 포옹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부러워?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전 엄마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혜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원아, 괜찮아요. 차정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차정원은 놀랐지만 한혜라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너는 완벽한 며느리야. 한혜라가 속삭였습니다.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한혜라가 차정원을 더 꽉 안았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모녀의 포옹이었지만 차정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년 만에 진짜 포옹이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한혜라가 차정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해. 한혜라가 다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넌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하다니요. 전 그냥. 아니야. 한혜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차정원은 다시 한혜라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포옹을 풀고 두 사람은 전시회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정원도 한혜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차정원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콩나물국밥. 차정원이 즉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취향이 같아. 한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녀처럼. 실제로 모녀였지만 아직 둘 다 그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한혜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침실은 고요했습니다. 부드러운 간접 조명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와 진태석이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한혜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진태석이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한혜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영채 말이야. 세훈이 약혼녀?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주영채가 아니야.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차정원이야. 진태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혜라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영채가 해외에 있다는 것. 차정원이 대신 주영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차정원이 내 친딸이야.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진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차수아가 차정원이야. 내가 버린 딸이.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은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지금 세훈이는 자기 의붓 여동생과 약혼한 거야.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미안해. 한혜라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진태석이 돌아섰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을 어떻게 인정해? 우리 아들이 사기꾼과 결혼하는 건데. 사기꾼이 아니야. 한혜라가 변호했습니다. 정원이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행세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딸을 버려서 생긴 일이야. 그래서? 진태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을 며느리로 인정해줘. 한혜라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진태석은 한혜라를 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런 거짓말 위에 결혼을 세울 순 없어. 정원이는 착한 아이야. 능력도 있고. 한혜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쟁이야. 진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 진태석이 한혜라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정원의 인품과 능력은 인정해. 그건 사실이야. 한혜라는 희망의 눈빛으로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 세훈이한테도 진실을 말해야 하고 공난숙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다 내가 해결할게.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진태석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정원이가 당신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나도 그래.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하지. 진태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명인가 봐.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돌아봤습니다. 당분간은 비밀로 해. 세훈이한테도. 알았어. 한혜라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원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게. 조건부로. 한혜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모든 거짓말이 끝나야 해. 진실만 남았을 때 그래도 세훈이가 원한다면. 진태석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물론이야.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진태석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하네. 한혜라는 진태석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우리 부부잖아. 진태석이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결하자. 한혜라는 진태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이한테 잘해줘.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한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인데. 진태석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